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수가 좀 출렁이었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리인데요. 우리가 그 대신 알아야 될 건요. 우선 기준금리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시장금리가, 대출금리가 뭐 18%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금리에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게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가 들어갑니다. 이 10년물 국채하고 10년물 물가채, 여기에 이미 가상금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일부분의 우리의 국채가, 일부분이 아니죠. 많은 50%는 국채가 들어가요. 물론 국채금리 따로 인플레이션 따로는 아니겠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지만 국채가 올라가는 거,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우리 국채 가격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채권 가치는 항상 올라간다는 게,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 몇 나라를 빼놓고는 국가 경쟁력이 계속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금리는 여러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났던 리먼도 이미 지나갔을 때 보면 그때 막 금리가 엄청나게 기억나시죠? 막 엄청나게 막 몇 프로가 10%, 그리고 IMF 때도. 하지만 결국 그때를 이겨내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예전 채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장기채, 오히려 우리가 담보대출을 할 때, 은행 업무가 아니지만 담보대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30년 상환, 이 단기에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잡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초장기채가 낮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던 안 하던 우리 국가가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 가격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예전에 단타를 쳤던, 예를 들면 10년물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단타 채권도 또 따로 있습니다. 국민주택 1종 22-10 이것처럼 매달 나오는 채권들, 이런 채권들이 지금 예전에 12,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9,000원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서 한 가지, 물론 많은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요, 우리는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다고요.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았습니다. 높았을 것 같죠? 그때도 낮았어요. 우리가 1.1 시장금리, 10년물 채권이 미국 1.4. 그러다가 코로나 때 우리는 B컷을 때렸죠. 0.5를 낮췄는데도 1.2 정도. 미국은 0.3까지. 이 얘기는 0.3일 때 미국이 1.3보다 미국 국채 가격이 높았다고요. 많이 떨어뜨려서 비싼 가격의 채권을 판 만큼 미국이 금리가 올라간 건 당연해요.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반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높지 않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4.3 정도 됐어요. 10년물 채권이. 미국이 4.1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높아요. 하지만 미국은 0.3에서요. 즉 0.3보다 13배 올라갔어요. 금리가. 우리 1.2에서 4.3 많이 올라갔어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건, 미국은 2018년도에 막 트럼프가 금리를 올릴 때 3.2, 3.3이었습니다. 우리는 2.8이었어요. 여기서 더 많이 떨어졌죠? 미국은 1.4까지.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올라갈 때는 뭐 한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고, 미국은 더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미국은 부채를 너무 비싼 가격에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채권을 막으려면 예전에 10,000원 갖고 될 게 지금 10,000원의 가치가 7,000원이 돼버렸으면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이걸 꼭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올해 5월, 6월만 해도 터널의 끝이다가 아니라 터널 중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논하는 게 미국이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거의 올리는 걸로 보지만 12월 달까지는 올리냐 마냐를 논하는 건, 금리를, 기준금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바로 시장금리가 무섭게 빠지게 돼요. 잡히는 순간. 그래서 캐나다는 일단 올라가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점 오름폭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캐나다 만만치 않게 큰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의 11월 달 CPI 지수가 잡히기 시작하면 금리를 안 올리냐고요? 아니요. 11월 달에도 올리겠지만 12월 달에도 한 빅스텝 정도는 올리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게 시장금리가 빠지다가 오히려 익절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계속 채권을 보유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3.5부터 시장금리가 자 10년물 채권 금리가 2.5까지 우리도요. 3.85부터 3.08 정도 06 아마 이때 CPI가 러시아가 전쟁을 정말 끝냈다면 어쩌면 우리 금리는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그래도 미국은 빅스텝 정도는 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를 더 낮춰야 돼서 여러분이 한번 2018년도에 금리랑 그때랑은 다르다고요. 그때는 또 북한하고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트럼프가 막 건드려가면서 우리 엄청난 게 있었잖아요. 화해 모드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 이것도 뭐 장단점은 있지만 자 그때 금리가 얼마나 이후로는 금리를 올린 이후로는 빠졌을지를 한번 보십시오. 겁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우리가 12월 달에 금리를 무조건 빅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냐 마냐를 논한다는 건 이제 저 멀리 터널에 불빛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기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지만 이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진입을 했다. 우리나라는 진입을 했다. 자 진입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또 한 가지 있죠. 여기 한 가지를 첨부한다 그러면 자 고물가 이렇게 경기 침체까지 해서요. 오래된 순서대로 보세요. 아주 지겨워요. 90년대 정도부터나 2000년대부터 나오거든요. 경기 침체 치면 2000년도 그리고 아마 스태그플레이션까지만 치면 1990년대부터 나요. 아주 그냥 끊임없이 10페이지 또 10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자 뉴스를 해도 끝이 없이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원래 금융은 이게 낫지 괜찮다 해서 크게 한 방 맞는 것보다는 긴장하고 있다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버리는 게 낫지. 자 괜찮다 그랬다가 한 방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리먼 때 그랬어요. 자 된다 이게 아니라 뭐 그래도 뭐 괜찮다 하다가 바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 오랜 시간 아마 18년도에도 이랬지만 18년도에는 정확히 1년 뒤에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18년도 내내 그렇지만 이미 2018년도 12월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지금은 1년이 조금 더 가는 거죠. 12월 달까지 아직은. 하지만 그때도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12월 달에 금리가 미국이 갑자기 떨어지면서부터 금리 올리는 걸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번엔 그때보다는 더 세요. 왜냐하면 낮은 금리에 높은 가격의 채권을 코로나로 인해서 풀었고 또 올봄에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 사실 파월은 놓쳐놓고 지금 자 부랴부랴 쉬는 거고 생각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올린 거예요. 놓쳤어요. 자기 실수를 사실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혹시라도 경기가 나빠질까 봐 돈을 회수를 해야 된 걸 늦게 회수해버려서 그때부터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파월은 책임져야지 되죠. 이런 상황이 일단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를 12월에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 무조건 올린다가 아니라 아직 12월은 자 빅스텝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괜찮고 거기다 또 내년 1월에 금리가 빠지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2% 물가가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가 8%에서 2%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자 금리를 낮추지는 않겠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막 금리를 올리는데 내년 1월에 당장 그만큼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요. 또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야지 왜 올려요 이러죠. 돈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그냥 긴축을 해서 그런 긴축을 해서 채권을 사들여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익절해버리잖아요. 수익이 났을 때. 그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돈을 금융권으로 넣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 있는 돈을 고통을 줘서 말려버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일단 안 좋아져야 돼요. 고용이 또 이것도 참 가슴 아프지만 고용이 좋아지면 그만큼 돈을 시장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비농업부분이나 이런 고용 부분이 좋아지니까 실업수당도 요청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더 CPI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시장에 돈을 많이 푸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찌됐건 리먼 때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야 되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불빛은 보이기 시작해. 딱 언제라고 얘기하긴 뭐해도 벌써 금리를 내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다 힘 모아서 여러분들도 자 이럴 때 조심조심 해야 되겠지만 자 지금을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닥은
다음번 11월 달 미국의 CPI 지수가 자, 드디어 물가가 예상치 오르미던 떨어지던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예상치보다도 더 물가가 살짝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저점이냐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 12월 달에 빅스텝 올리는지 봐야 되겠죠. 바닥보다는 무릎이 낮잖아요. 그리고 꼭지에 머리끝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한 그냥 조금 올라서 어깨도 너무 높습니다. 그 정도에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종목도 찾아봐야 되겠죠. 꿀단지. 그래서 여러분이 금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자, 금리는 잡히기 시작하면 그 잡히는 구간이 이제 안 잡혀서 6월부터 8월 달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점해 버리니까 배는 또 올라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어디 숨어 있을지 보겠습니다. 꿀 종목은 성풀나무 주식이다. 자, 어디 볼까요? 바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요. 주 재무제표. 재무제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 즉 배당을 관련도 있지만 최대 주주가 얼마나 더 이상 지분을 늘릴 필요가 없는데도 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회사가 낮은 가격에 최대 주주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지도 봐야 되지만 일단 최대 주주의 지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전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진다 해도 삼성전자를 낮은 가격에 사 모으신 분은 깡통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낮은 가격에 사지 않을 바에는 자, 지금처럼 최대 주주의 지분을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굳건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무기명 채권의 이자 확인. 이자로 다 빼버리는 건 안 돼요. 전 0% 무조건 0%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1% 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막 7%짜리 이런 채권 보지도 마세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매물대도 확인합니다. 자, 매물대는 차트로 보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물량이 여전히 매도가 안 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라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트예요. 차트인데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 자, 요렇게 저점 대비 단번에 59%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성호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 대비 그렇다고 우리가 저점에 하지만 이 종목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 부분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샀더라도 버텨도 자, 매도 구간은 주죠. 아직도 상승할 폭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저점마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우리가 2%씩 모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이죠. 자, 단번에 올라가서 적어도 평단을 낮추지 않았어도 하지만 성풀 나무 종목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평단을 낮춘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산다고요. 낮은 가격에 사서 얘가 튀어서 올라갈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 뭘 사겠습니까? 손절을 해야지. 하지만 낮은 가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면 우리만의 확신은 당연히 확신으로만 되면 자, 별별 기도를 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채, 무기명 채권을 특히 체크를 해야 되죠. 단번에 이 종목은 3,935원에서부터 6,300원까지. 하지만 중간에 이런 구간이 있으면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자, 어떤 식으로 발행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초점 대비 59% 정도예요. 근데 마이너스일 때마다 채권을 알고 확신이 있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미 평단이 이 고점이 아닌 자, 평단이 고점이 아닌 물량을 충분히 줄여서 자,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5천 원 부근이던 자 5천 원 정도까지도 낮췄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적어도 벌써 자 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20%가 좀 넘었거든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5천 원으로만 생각해도 6,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 우리 고점에 자 다 파는 거 아니까 일부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건 자 최대 주주의 지분을요. 자 성화이텍의 최대 주주의 지분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는요. 바로 이거예요. 성화이텍은 자 금융비용 부담률이 0.99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부채 비율 대비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고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작은데 계속 떨어진다. 너무 걱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요. 바로 샵 3772에 구미영을 치십시오. 자, 제가 이거 잘 치는 거 저도 몰랐는데 문자로 샵 3772 친 다음에 거기에 구미영 가치가 아니라 문자에 샵 3772 친 다음에 문자 보내는데 그 내용에 구미영을 치시면 자 여러분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국채 발행이 어떻게 되고 이 시간대쯤에서 만약에 환율을 방어하면 지수가 올라가는지 올라가다가 환율이 방어가 또 안 되면 꺾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금융 이벤트가 있는 거지 주식시장이 따로가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요? 환율과 채권과 발행되는 이 채권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했냐면요. 채권이 환율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원자재, 부동산. 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됐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 때문이에요. 70년도 원자재죠. 자, 물론 환율과 이 채권 우리가 코로나 때 채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리먼은 어떻게 되죠? 모기지론이요, 부동산. 워낙 큰 것들입니다. 환율이 제일 크고 채권, 원자재, 부동산.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마음대로 자 너무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엄청 크다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자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환율이 한없이 올라가요. 중국은 전에 환율 조작국이었어요.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 우리는 환율 조작국은 안 돼요. 자 GDP부터 좀 자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환율을 방어하는 거는 중요하다고요. 가장 큰 시장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 종목은 이렇게 현금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가 부채보다는 현금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떨어진다. 여러분도 확인을 했더니 유보율이 부채보다 그럴 경우에 바로 샵 377에 구미영을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그 이 회사의 지분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채권이 발행됐고 이 회사가 자 어떤 출자를 하는데 왜 떨어지는지 참아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발행한 건 18년도, 14년도, 11년도 이미 이 채권은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물량이 많아진 것 때문에 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이런 유상증자 있고 이러면 막 덜덜덜 떨리지만 자 체크해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다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지분 보이시죠? 이명근님 왜 5인이 44.87, 50%를요. 이 회사가 최대 주주, 주요 주주가 50%를 갖고 있고 한 분이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배당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50%에 근데 채권 발행을 했다고요. 왜? 자, 50%나 있는데도 뭔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회사가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 뭔가로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회사의 등급은 A-입니다. 자 A-. 이번에 증환펀드 자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AA- 얘보다는 좀 높은 하지만 곧 뉴스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부채도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A-가 아닌데 부채가 많은데 자 좀 우리가 알만한 쪽이다. 예를 들면 뭐 환율이 올라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힘들다. 뭐 이럴 경우에 부채도 따져서 줘야 되겠죠. AA- 등급까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것도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44.87에 A-입니다. A-.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 우리가 사실 성화이텍이 뭐 엄청난 큰 회사가 아닌 것 같지만 이 회사는 최대 주주 지분이 아주 든든하고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 나가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지분은 확실하게 확보가 된 종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딱 보시면 그동안 제가 꾸준히 성풀 나무 종목을 꿀단지 종목이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보면 회사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 이 회사를 딱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잘 되고 있어요. 19년도 1분기, 20년도 3분기, 21년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살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었는데 자 보시면 이 회사가 점차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여전히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제일 나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자 어떤 상가가 여러 개 상점을 운영하는데 잘 안 돼요. 매출이 수익이 안 나면 접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죠. 매출이 안 좋으니까.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그 판만큼 여기에 쌓이게 돼요. 플러스다.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자 적절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 회사는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관심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자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만큼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아주 크게 투자가 되어지는 회사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자 일단은 안정적인 회사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 회사를 볼 때요. 2%씩 저점. 아까 성화이텍이 자, 한 5,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3,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5,500원이던. 그러면 그때마다 한꺼번에 10%를 다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2%씩 조금씩 많이 떨어진다. 물론 여러분은 가격을 자, 이 회사의 매물대부터 저점마다 그리고 전환 가격이 하향할 수 있을 때마다 그건 누구나 지금 당장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 달 평균, 일주일 평균, 그리고 또 자, 이 중에서 높은 가격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이 1% 떨어질 때가 아니라 자, 그러면 1%안 떨어졌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량만.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떨어질 때 고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점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지 여러분 저점마다 더 저점에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2%씩 자 모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화혜택을 6번만 더 모았어도 어떡할까요? 처음에 산 나무를 심고 6번 물을 줘도 7번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7종목을 살 걸 한 종목에 샀는데 이렇게 튀어버리면 당연히 평단도 낮아지지만 수익이 훨씬 많아져서 그때도 분할 매도로 매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꺼번에 10%또 들어가고 10% 들어가는데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래도 참으면 갑니다. 자, 가겠지만 자, 우리가 저점에서 모아서 평단을 낮추는 게 수익권을 더 늘리기 위해서 좋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관련주를 일단은 찾으셔야지 돼요. 최대주 지분이 30% 이상, 많으면 40% 이상, 40% 근처, 또 60%요 사이에 찾으셔야 되고요. 증시 터널이 지금 끝인 밝음은 꼭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 지금 다음 달에 나아진다.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12월 달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빠지지 않으면 하지만 12월 달에 이미 0.5만 올리고 내년 1월에도 0.5만 올린다. 일단 12월 달에 0.5만 빅스텝만 미국이 올린다. 그러면 이미 10년물 채권은 빠지기 시작하고 물가지수도 10년물 물가채도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긍정적이죠. 자, 0.5만 올렸을 때는 하지만 이번에 0.5만 올렸을 때는 더 확실하게 지금 미국 국채가 10년물 채권이 4.15 뭐 이러거든요. 근데 빼기 시작해서 한 3.5 자, 지난번보다 3.2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2.5까지 3.5에서 떨어졌어요. 2.5까지 어느 세월에요? 자, 6개월이면 반의 반토막도 나버립니다. 6개월이면 이게 금리예요. 하지만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게 돈을 완전히 다 말려버리는 거죠. 시장에 있는 걸. 영국이 했던 건 채권 가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금리를 억지로 떨어져서. 근데
그 순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채권을 팔아버리게 되니까 더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이번에도 미국이 3.5부터 2.5까지 빠지느라고 채권 가격이 높아졌을 때 더 탈출을 해버렸죠. 그때 아마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뒀으면 자 어느 정도 한 빅스텝 정도 더 올렸을까요? 이러고 안정적으로 될 거 여러 가지 좀 침체 요인은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있었어요. 트럼프가 막 겁박을 했을 때랑 또 북한이 그때 사이가 또 안 좋아졌을 때 베트남 가서도 잘 안 됐을 때랑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자 항상 그때가 지금 이때가 지나고 나면 리먼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때 끔찍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IMF 때도 생각해 보시면 다 난리였죠.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두근두근하기보다는 바로 자 마지막 구간이다라고 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11월 달 이후로 여러분이 괜찮아진다 할 때는 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성풀 나무 종목이나 이걸 떨어질 때 좀 올라갔지만 자 나무 2호 종목이 한 17% 저가 매수한 가격 이후로 저가에 매수한 가격이 17% 이상 튀었지만요. 더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바로 11월 달에 미국의 CPI 지수가 정말 떨어졌는지 이렇게 되면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올릴 수 있거든요. 아직 시장 금리가 안 잡히니까. 하지만 12월 달에 빅 스텝을 올리기만 해도 금리는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할까요? 금리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세계 금리가 이렇게 1970년, 80년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데 미국이 워낙 낮은 가격에 채권을 푸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결국 리먼 때도 올라갔던 폭이 하지만 낮은 가격의 리먼 때는 엄청나게 푼 게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오른 폭도 적었지만 떨어진 폭도 적었어요. 익절하는 물량이 적은 거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된 채권들을 매도하면서 익절을 하는데 자 시장에는 돈을 걷어들이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리가 코로나 때 기업들이 경기가 물론 개인 사업자들은 힘들었지만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다 어쩌다 실적이 안 좋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 돈이 시장에 그 이후에도 또 자 우리 여러 가지 돈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채권은 시장에 많이 풀리고 이거를 채권을 그냥 단순하게 사들여 주는 건 이게 아니라 자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고통을 주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막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는 따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자 고통을 덜 주기 위한 최선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증시 터널은 자, 일단 당장 막 바로 나아진다가 아니지만 멀리 불빛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 6월보다는 낮은 거예요. 사실 6월 달에 금리 떨어질 때 8월 달 부분까지는 이거 러시아가 전쟁만 끝내주면 정말 좋겠다 해서 정말 이거 천일 기도를 한번 지금부터라도 천일 뒤가 아니라 천일 뒤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될까 그냥 천일 정도 볼까 했는데 지금이 바로 오히려 자 마지막 우리 어떻게 됐죠? 아침이 다가오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지만 불빛은 반드시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 다 저가에 사시면 안 됩니다. 채권을 봐야 될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샵 3772에 구미형 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보내드리면 제가 철저히 종목 하나하나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겠습니다. ELW 시간입니다.
자, ELW는요. 기본 물량을 지금 작게 유지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풋 가격이 높습니다. 다음 달도 풋 가격이 높다고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이너스 51대 콜을 사서 마이너스 31대 자 20%의 수익으로 팔아야 되는데 왜 콜 단타를 치냐면 콜맨이어서가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서가 채권을 발행하는 날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고 채권을 매도해 버리죠. 저가 채권을 사지를 않고 채권 매도 기회를 줬을 때 그냥 나가고 환율이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푸십니다. 하지만 일단은 환율을 방어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한 10% 정도만 10 정도만 사겠죠. 기본 물량이 뭐 60대 지금 오늘 풋이 올랐으니까 풋을 팔았습니다. 중간에 사드렸어도 안 팔았다 그러면 콜 60대 풋 40이었어요. 콜 60, 풋 40. 근데 자, 안 팔았다 그러면 지수가 근데 밀렸으니까 팔았지만 팔고 조금 더 추가를 했지만 팔려서 콜 60대 풋 18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20으로 볼게요. 20으로. 여러분 여기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오늘 지수가 떨어져서 풋이 올라갔으니까 풋 물량을 줄인 거 내일 떨어지면 내일 지수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떨어지는 거 알면 이 콜도 그냥 마이너스 적었을 때 지금 싸져서도 다 팔아버리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중대로인데 내일 금요일 날은 여러분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이 방송을 들으셔야지 돼요.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 금요일 지나고 자 근데 금요일 특별한 게 없고요. 월요일 날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5년 물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물채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형주를 사들인 이제 아침부터가 아니라 자, 대형주를 9시 반이나 또 10시 초반 때부터 비차익 프로그램이 올라가는지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환율이 방어가 되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살짝씩 플러스가 되는데 미국의 야간 선물 오르는 것보다 우리 환율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가 되면 자,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대형주가 즉 코스피 종합이 플러스 1%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1.2% 오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콜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그러면 이 콜이 당연히 오늘 떨어졌으니까 콜이 어떡할까요? 가격이 자, 내 평단보다 훨씬 낮아졌죠. 월요일날 단번에 사는 게 아니라 자, 회복하는 구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날짜는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콜이 세게 오를 게 환율이 올라 보여도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물량을 여기 만에 하나 갑자기 해외에서 야간이든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60에서 내 평단이 400원인데요. 물량을 넣어서 낮춰서 지금 현재 350원에 거래가 되는데 360원까지 낮췄어요. 근데 350원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60 갖고 있으면 될 걸 괜히 90 들어갔고 못 빼버리게 돼요. 그럼 그만큼 풋을 잡아야 되겠죠. 자, 기본 물량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풋 가격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내가 이미 200원대에 거래가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거래를 늦게 하더라도 월요일날 여러분이 정말 센 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자, 물량을 막 콜을 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폭락을 했어도 월요일날 콜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또 월요일날 확실히 환율을 방어해 주길 바라면 화요일날 20년물 채권까지 있어요. 연달아 있는데 자 20년물 채권은 인기가 별로 없는 채권이라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물량은 작게 풀지만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월요일도 5년물 채권이 환율이 방어도 안 되고 자 아무리 하락을 지수가 해도 글로벌이 하락을 해서 월요일날 영향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환율을 좀 방어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날 인기 없는 20년물 채권에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아무도 응찰을 많이 안 해요. 물론 낮은 가격에 사서 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월요일은 좀 환율 방어가 보인다 그러면 콜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가에서도 올라가는 폭이 크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기본 물량을 일단 작게 유지하십시오. 기본 물량이 많으면 아주 힘듭니다. 물론 자고 나서 폭락을 해버리거나 폭등을 하면 아이고 콜백 풋백이 자 콜 60, 풋 40보다는 훨씬 수익이 많이 나겠죠. 자 그렇지만 그거를 알면 자 있는 돈 다 넣어야죠. 우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과 빠진 쪽이 풋 쪽에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풋 수익이 크지 않아서 콜이
자,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난 콜 대비 풋이 오름폭이 적다고요. 콜이 마이너스 50이면 풋이 플러스 4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자, 단타로 대응을 해야지 돼요. 단타로 대응하면 이보다 더 좋은 매일 현금 수익이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타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지를 좀 하셔야지 돼요. 환율과 채권 발행과 시간별로 여러분이 따지면서 일단 10이나 20을 들어가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ELW의 메모 방법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현금 마련하는 기회도 그날, 하지만 1,500만 원을 갖고 ELW는 증거금이 있어야 돼요. 한 최고로 내가 많이 넣는다 그럼 300을 생각하셔야지. 일당 한 10,000원 정도. 만 원 갖고 뭘 하냐고요? 많이 들어갈 때 230을 들면 230만 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꺼번에 230은 안 들어가죠. 팔려 나간 것까지 230이 들어가겠죠. 자, 안 팔린 구간에 230은 바로 풋을 잡아야 돼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날 뭐 입찰이 있으면 모를까? 어찌됐건 글로벌은 우리랑은 틀리잖아요. 하지만 팔아 나갈 때 지금은 최대한 자, 단타를 쳐도 한쪽이 안 팔렸다, 덜 팔렸다 그러면 70, 80, 90 이상은 안 됩니다. 팔아 나가면서 밑에서 많이 잡았으면 수익이 많이 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보지만 자, 이렇게 왜냐하면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됐다가도 순식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그 상황에서 딱 그냥 환전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달러 우위로 바뀌게 되니까 자,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비중을 좀 한번 어제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콜 비중이 10%, 풋 비중이 10%. 자,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콜 10이고 풋이 10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환율과 채권을 보고 콜 단타를 매수했어도 콜이 10% 매수했고 또 풋 비중이 10% 있을 때 콜 단타 10을 넣었을 때 이 10이 팔릴 때쯤에서 환율이 방어가 되면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이 콜 10이 안 팔렸다 샀는데 환율이 갑자기 떨어져서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려버려요. 그러면 그때 해지로 풋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팔릴지 어쩔지도 모르고 환율 올라가고 자, 야간 선물 올란다고 막 40, 50, 100 넣었는데 두억한 10 팔리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장 오후에 채권 발행도 없고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풋 90을 안 사게 되면 이제 비나이다 들어가야죠. 비나이다 콜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려면 하나씩 조금 수익을 자 콜백 한 200 정도 단타를 물량을 그날 하루에 전부 다 200 정도 들어가더라도 그럼 10% 정도 하지만 늦게 들어가서 200 들어가서 한 40만 원 정도가 엄청 ELW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200 들어가서 40만 원 수익이면 충분하지만 우리가 200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수익 날 때마다 들어가서 우리 수익금이 20만 원 정도로 아니면 15만 원 정도로 줄더라도 반대편 해지를 부담스럽지 않게 잡을 수 있을 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230, 10씩 들어가서 230 단타를 친 날도 ELW는 자, 뭐 손에 몇 번 이건 아니고 자, 한 달을 기점으로 자, 230 이상 들어간 날도 4-5번 이상이 돼요. 충분히 한 5, 60씩 들어간 날도 10을 기점으로 6, 7번씩 23번도 많고 10번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팔리면 또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200원에 들어가는 게 그냥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한꺼번에 막 들어가서 자 300원이 됐으면 그냥 50% 수익인데 자, 그거를 알면 반대편 해지는 왜 갖고 있겠습니까? 그냥 다 팔아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잠시 자 어디 그냥 텐트 치고 살더라도 다 우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뺀 수익은 없습니다. 그만큼 ELW는 파생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달 11월 10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어느 정도 단타가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등락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도 발행사가 아닌 LP도 수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물량을 줄이고 차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근데 등락을 해나가면서 차월이 시장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아직 당월물도 우리도 큰 수익이 아니에요. 무조건 차월로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등락이 나와야지 돼요. 차월은 자 전혀 다른 콜과 다른 풋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올라갔는데 내가 안전하더라고 생각했던 콜이 이미 자 진짜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 콜이 수렴을 해버려서 거래량이 없어요. 이미 더 이상 안 풀어요. 가격이 높아져서. 아니면 하락을 해서 이 정도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 콜이 기대치가 높은 콜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해나가면서 반드시 이 10이나 20 정도가 조금씩 팔려나갈 때 이때 물리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 비중을 풋을 일부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풋콜 30 갖고 있었고요. 풋 자 40 갖고 있었습니다. 풋은 계속 그러니 당연히 풋은 평단이 높습니다. 계속 콜로만 하다가 자 이번에 줄였어요. 근데 또 들어간 60 중에 또 줄여서 자 30 정도 있는 거에서 60이 다시 늘어났지만 풋을 굳이 평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했냐면요.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 풋이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수익은 아니에요. 내 평단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30% 40% 올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오를 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뒀다 다시 아니면요 반대로 가버리면 높은 가격으로 갈아타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만 물론 마이너스에서 매도를 했지만 높은 가격에 즉 지금 등 가격이요. 예를 들면 288.5다 이러면 자, 요 가격 부근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행사가로 280 뭐 7.5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 예를 들면 자 90대 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떨어져 버렸어요. 지수가 272.5가 돼 버렸어요. 그럼 얘는 안전한 콜이 아니라고요. 기대치가 높은 콜이지. 자, 지금 이걸 쓰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수가 조금 올라오긴 왔습니다. 272.5 부근까지 갔었는데 280대를 논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CPI 지수가 나오고서 자, 하락을 했다가 그날 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6%가 이제는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도 그러려니 해버려요. 자, 그렇지만 다음번 11월 달 CPI 지수가 예상대로만 간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그 구간 전후로 어떻게 해요? 금리는 무지막지하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방향을 자, 예상치를 적절히 자, 하회하기를 인플레이션 지수,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우리가 그 비나이다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비중은 비중대로 잡으셔야 되고 자, ELW는 우리가 어떤 다른 자, 채권 발행을 보면서 해 나가야 되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두근두근 바로 하지만 채권 발행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18일 날 콜을 49하고 52콜을 갖고 있었는데 자, 오전에 자, 그날 채권 발행이 있었어요. 근데 밀렸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에 다 회복을 해서 플러스로. 근데 잠깐 풋수익을 내려고 풋을 이만큼 담았다가는 자 어떻게 되죠? 못 팔아버리게 돼요. 또 다시 우리는 콜로 벌어서 풋을 메꾸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단타 매도가 되지 않은 물량만 매수해서 기본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한다. 하지만 10 정도 몰렸을 때는 자 그냥 비중이 비슷하다 할 때는 굳이 또 풋을 사니 그 다음날 떨어지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원래 물리면 그 다음 해지를 걸 때 최대한 등 가격의 반대편을 가까운 걸로 잡아주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기본 물량을 늘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날 2차를 보면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콜 비중이 10%예요. 풋 비중이 10%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단타를 10으로 또 넣어요. 우리가 콜 10만 원, 풋 10만 원 갖고 있는데 10만 원씩 단타를 쳐요. 보통 2, 30 정도는 물량을 증가해도 돼요. 한 10에서 20 정도 더 들어갔는데 팔리다가 한 15가 남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해치로 물량이 늘은다고 그냥 손절이 아니라 25 되고 15가 남아서 얘가 15를 넣어서 25가 되더라도 이 정도 늘어날 게 두렵다 그러면 단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를 11대가 아닌 11대 자 우리가 보통 10씩 매수를 하는 자 여러분이 ELW 사면서 조금 많이 이번엔 조금 많이 조금 작게 이게 아니잖아요. 수치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10을 들어간다 할 때 이때 1을 10,000원으로 보시면 10은 10만 원인데요. 이거는 11월 10일까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잘 올라간다 그래서 1을 갖다가 5만 원으로 늘리면 자 어떻게 돼요?
잘 올라갔으니까 LP도 회수돼서 웬만큼 시소가 5kg짜리 움직이는데 신나게 자 한쪽이 100kg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반대편으로 이제 100kg 앉아도 자 얘가 반대편 이미 힘을 주고 있으면 그 정도가 와도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의 변동성이 크지만 기본 물량은 늘리지 않고 현금을 일단 수익이 날 때마다 여러분 빼셔야지 됩니다. 자, ELW는 사실 제가 주식은 중장기 종목 막 하지만요. 자, ELW는 사실 주식 단타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레버리지가 위험성이요. 주식 그냥 손절해야지 돼요. 자, 예를 들면 차트만 보고 들어간 얘는 반대편 적어도 해지를 완벽히 감싸지 못해서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마이너스 15 정도는 하지만 더 세다 그러면 플러스 30을 자 여기 마이너스 20인데 플러스 50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마이너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당월물 콜 단타치다 물렸을 때는 이제 차월을 사주면 자 어떻게 해요? 이 차월은 그 다음 달까지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칙을 여러분들이 자 차월로 지금 벌써 차월로 갈아탈 시기는 콜도 아닙니다. 그 시기를 이제 알고 싶거나 얼마나 시장이 공급했는지 아시려면 바로 샵 3772에 구명하고 문자를 치시면 저희 톡방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금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지수가 여기서부터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금 당장 떨어졌다고 막 풋을 잡아야 될 게 아니라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금 시장, 야간 선물도, 미국의 채권도, 미국의 야간 선물, 미국의 금리도, 그리고 원화 강세도, 우리의 채권 시장도, 우리의 특수채들이 대형주를 사는지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채권의 중요하게 봐야 될 자, 이제 채권의 날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4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이 지금 이날 제가 녹화를 하지만요.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이 요 날이랑 일요일 날 듣게 돼요. 24일. 이때까지는 원금을 회수하고 플러스 30%가 목표지만 네, 투자금 대비 자, 하지만 투자금이 그냥 계좌를 1,500만 원 열었다고 그게 내 투자금이 아니에요. 그날 한 달 집어넣었던 내 원금이 회전 원금이 아니라 자, 30만 원을 10번 넣으면 300이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넣었던 내 자금 평균의 30%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요. 이때가 지나고 났을 때 이때까지 등락이 세서 자 위로 갔던 밑으로 갔던 왔다 갔다 했던 내 원금 플러스 30%가 되는 게 그게 LP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는 그러면 이 정도부터는 등락이 정말 컸다 그럼 거래를 줄여야지 돼요. 차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차월도 높아진 거예요. 하지만 등락이 한 30%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단타 칠 때는 우리가 차월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수가 아직 안 된 구간이에요. 우리가 계좌를 봐도 한쪽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또 그 반대편이 방향을 바꿔서 이걸 감싸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는데 얘가 100원짜리가 50원이 됐다가 그 다음날 100원이 아닌 150원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차월을 들어가면 안 되고 당월을 갖고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때도 등락이 세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10월 9월 달 말에 풋을 다 정리를 해서 차월로 들어갔어요. 물론 마지막에 올랐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300원에 팔았던 풋이 자 50원 갔다가 70원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때는 차월을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달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자금으로 시작해서 자 ELW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때까지 똑같은 금액이요. 늦게 시작했다고 많이가 아니라 늦게 시작한 만큼 작은 금액으로 1만 원으로 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얘기는 막 폭락한다, 금리가 폭등한다. 자, 나중에 금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하지만 항상 있었어요. 2018년도에도 별일이 다 있다. 뭐 우리 국채 끝났다. 하지만 결국은 다 이겨냈습니다. 이미 국채가 말해줘요.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너무 우울하게 지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저 멀리 터널에 있는 빛은 보여요. 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자, 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11월 CPI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도를 확실히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 진행했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